사원번호 얻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을 다 해서 충분히 뭐 잘 이해하셨으면은 예, 그럼 할 수 없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적은 사원번호 얻는 게 목적이고요. 사원번호를 얻어서 이 부분이죠. 여기에 뿌리는 게 일단은 목적이죠. 여기 뿌리는 게 목적이고 일단 이걸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데이터를 다 지워버렸거든요. 데이터가 저는 아까 지금 다 지워서 아까 테스트하느라 지웠잖아요. 지워서 데이터 없는데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시죠. 저도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사원번호가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101 잘 나왔어요. 일단 이런 건 있어야죠. 뭐냐면 사원번호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게 만약에 회사라면 실제로 사원번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개발자 한 명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원번호는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어떤 뭐 회사 어떤 규정이 있겠죠. 그 규정에 맞춰서 뭐 프로그램이 짜여져야 되고. 근데 뭐 그래서 지금은 어, 자 1001번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1001번부터 사원번호가 시작이 되게끔 우리 하도록 하자라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어쨌든 처음 등록되는 사람은 1001번, 그 다음에는 1002번, 1003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그리고 사원번호는 이거 등록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게 실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면 등록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사원번호를 일일이 그 사람이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자동으로 나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1001, 1002, 1003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야 되고 어쨌든 데이터는 마지막 이미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죠.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번호의 마지막 번호죠. 마지막 번호에 플러스 1.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오잖아요. 새롭게 등록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마지막 번호에 플러스 1을 해서 새로 입력되는 사원의 사원 번호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일단은 이거 내용을 붙였을 텐데 일단 이해를 떠나서 일단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영업 이렇게 쓸게요. 급여, 대략 쓰세요. 대략 쓰시고. 입사일은 이렇게 넣으면은 안 돼요. 이건 우리가 달력 출력이 아직 마무리되니까 된 거가 아닙니다. 혹시 달력 출력이 다 되신 분들은 잠시 좀 지우시고. 연, 월, 일 형태로 집어넣어야 돼요. 연도는. 일단 이렇게 집어넣고. 연, 월, 일. 달력이랑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중간에 안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놔보시고요. 부서도 테스트하는 거니까 아무거나 선택하도록 하죠. 저장. 저장이 잘 됐습니다. 저장이 잘 됐고요. 데이터베이스 볼게요. 네, 지금 아까 입력한 대로 저장이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부서 번호인데 그 다음 사용자는 102가 돼야 되겠죠? 102. 그러면은 화면을 이렇게 열어요. 다시. 화면이 이제 등록으로 다시 갈게요. 사원 등록을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은 사원 번호가 아직 등록은 안 됐지만 새로운 사용자가 등록이 된다라면 여기 있는 이 사원 번호로 적용을 받겠죠. 이 사원 번호는 어떻게 돼 있어요?
들어가 있는 사원번호 플러스 1이죠. 들어가 있는 사원번호 플러스 1이에요. 그쵸?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 이거를 SQL로 만든다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래서 SQL이 중요해요. SQL에 대한 이해가 SQL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select, 자, max, higher, empno. 일단은 이렇게만 한번 해볼까요? from emp.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우리 누차 테스트 했던 거잖아요. emp 컬럼에 max를 뽑아 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데이터 지금 하나밖에 없지만 뭐 101 갖고 오겠죠. 자, 1001 잘 갖고 와요. 그쵸? 1001 맥스 했기 때문에 잘 갖고 옵니다. 그럼 여기 사용자한테 뿌려줘야 되잖아요. 그쵸? 사용자에게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은 사용자의 번호로 새롭게 등록된 번호를 갖고 온다라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자, select.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새로운 사용자가 새로 등록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사원번호로 해야 되겠다라면 여기 플러스 1을 하면 되죠. 플러스 1. 그쵸? 맥스의 플러스 1을. 자, 그리고 알리아스 마이, 자, 마이 empno.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중에 맥스를 갖고 오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 1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사원의 사원 번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사원의 사원 번호는 1002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노출시키면 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노출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 썼지만 자,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 갖고 와도 돼요. 자, 그럼 이 SQL이 되네? 괜찮네? 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 쓰려고 합니다. 쓰려고 해요. 그럼 max empn 플러스 1. 자, 이건 이해하시죠?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씁니다. 네. 자, 지금, 자, 우리 아까 자, if 너를 적용을 했는데요. 너를 적용하지 않아도 지금 그냥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혹시 이해 잘 하셨다라면은 이 SQL이 여기 대입이 돼도 똑같이 1002가 잘 나와요. 저장을 하고, 자, 여기다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실행을 해볼게요. 자, 오류 안 나요. 오류 안 나고 잘 나옵니다. 1002. 잘 나와요.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일단은 기본은 이게 기본이에요. 들어가 있는 데이터에 플러스 1을 하여 그거를 가지고 와서 뿌려준다라는 거죠. 기존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맥스를 갖고 와서 맥스에 플러스 1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원번호로 하기 위해서 자, 이거를 출력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플러스 1. 자, 여기까지는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 데이터가 많아도 똑같아요. 자, 하나만 더 저장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이순신 업무 개발 400 입사일 개발부 뭐 이렇게 세팅을 하고 한 번만 더 저장을 해볼게요. 자, 저장이 잘 될 거고 우리 프로그램 한 대로 잘 떴어요. 리스트 잘 뜨고요. 사원 등록하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사원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 1003 나오겠죠. 자, 그렇죠? 새로운 사원은 자, 이거에 이제 적용을 받아서 등록이 되겠죠. 등록, 그쵸? 음. 자, 일단은 이게 기본이에요. 자, 이게 기본입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1002까지 있는데 뭐 새롭게 등록된 하고 있는 그런 사원이 있다라면은 자, 1003이 되겠죠. 플러스 1이 돼서. 자, 요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이제 네, 이런 상황이 돼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이 SQL이 적용이 잘 돼요. 이 SQL이 적용이 잘 되는 건데, 자, 이제 데이터를 없애버릴게요. 데이터가 이제 없어요. 즉 뭐냐면 이거는 기존의 데이터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 보기 버튼을 눌러서요. 데이터 요즘 날릴게요. 이제 데이터가 이제 없는 상황이에요. 데이터가 삭제가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는 상태로 이거를 적용을 해볼게요. 자, 새로운 화면이 이제 열립니다. 데이터가 이제 없어요. 자, 새로 고침할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0 처리되잖아요. 그렇죠? 아, 물론 이제 직접 입력하는 사람이 귀찮아도 내가 입력해야지 하면서 입력할 수는 있겠죠.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고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네, 1001이 나와야 되겠죠. 1001. 자, 이제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SQL을 적용을 해볼게요.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네,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플러스 1을 해봐야 뭔 소용이에요. 1001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없잖아. 널 돼서 플러스 1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때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플러스 1은 해야 되고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1000이라는 값이 기본으로 나오면 좋겠죠. 1000이라는 값이 기본으로 세팅이 돼서 1000이라는 값이 기본으로 세팅이 돼서 어차피 모두 공통으로 플러스 1을 하는 SQL이라면은 1000이라는 값이 하나도 데이터 없는 경우에 세팅이 돼서 그냥 결과적으로 1001 이렇게 만들어지면 좋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이때 이제 바로 등장을 하는 게 if null이에요. if null. 결과값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올바른 숫자가 출력이 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자, 지금처럼 널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요, 이게 0이 세팅이 되는 것도 이게 다행이에요. 이게 오라클은요, 빨갛게 에러 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아예 에러를 탁 토해내 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0으로 나오는 것도 다행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 플러스 1이 당연히 될 수가 없고, 최초로 등록되는 사람 때문에 if null이 필요한 거죠. if null. 자, 글자 그대로, 자,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null일 경우를 대비하겠다.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null일 경우를 대비하겠다는 얘기죠. null일 경우에, 두 가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if null에는 A와 B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요. A에는 비교 데이터가 들어가고 B에는 널값 대비 데이터가 들어가요. 널값 대비 데이터. 자, 그래서 널값 대비 만약에 데이터 하나도 없으면은 1000이었었으면 좋겠죠. 1000. 그래서 플러스 1은 어차피 플러스 1은 하는 거니까. 자,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1000.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if null이 적용이 안 돼요. if null은 너를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max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ax 데이터를 갖고 올 거예요. 어차피 플러스 1을 하는 건 공통이고. 자, 됐나요? 자, 이렇게 됐고, 자,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자, 100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자, 이거를 다시 이걸로 보시면은, 우리 이쪽에 해보면은요, 자, 이 자체가 지금, 자, EMP로 하나도 없는 경우에가 문제가 되는 거고, 1001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여기 if null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맥스 결과값에 대해서 if null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적용을 하는 거고. 자, 이 맥스 적용한 이 결과가 null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하겠다. 단시 맥1000. 자, 그래서 1001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1.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게 null이라면은 1000이 나오게끔 한다라는 얘기고, null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라면은 그냥 1003.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아, 네. 질문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이 머리가 좀 아파요. 왜냐하면은 SQL도 되게 잘해야 되고요. 그냥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잘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 SQL 전문가는 없어요. SQL만 전문가가 있다라는 건 없고요. 그냥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그룹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자기들 나름대로 막 프라이드도 강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간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또 따로 있기는 해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는 이런 SQL을 잘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SQL 잘하는 사람은 개발하는 사람들이, 즉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하게 돼요. 예, 여러분들이 훨씬 더 데이터베이스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잘하게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의 그런 직업군이 따로 있어요. 그런 직업군 가진 사람들은 데이터베이스가 고장이 났을 때 고쳐주는 사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맞는데 그런 직업군이 따로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도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고, 자, 이러한 JSP 코드들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거 if문도 써야 되고 뭐 이런 거 잘 알아야 되잖아요. 어떠한 메소드를 써야 되며, 그리고 출력할 때도 HTML과 섞어서 잘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HTML 코드도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알아야 되고, 자, 그리고 하다 보면은요, 자, 우리는 디자인이 많이 안 돼서 그렇지 디자인이 깨져요. 프로그램을 입히잖아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입히다 보면은, 자, 어떠한 우린 포문이라든지 반복적으로 막 돌아가는 부분에 관련해서 디자인이 기존의 디자인이 깨지는 경우에 살짝 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살짝 깨져도 아이 대충 넘어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잡고 넘어가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기존의 디자인은 이미 되어 있고 나에 의해서 개발자에 의해서 디자인이 살짝 약간 어그러졌다? 그건 디자인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사람이 해결을 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CSS나 이런 것들도 CSS 얘기했죠? 자, 우리 웹 퍼블리셔가 하는 일이 CSS를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트 틀에 대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자, 하여간 어느 정도 CSS도 개발하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좀 다방면으로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개발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도 지금 MySQL을 하고 있지만 오라클에 대한 특성도 좀 알아야 돼요. 또 오라클에 대해서 똑같은 SQL을 날렸을 때 오라클은 어떻게, 지금 방금 같은 경우에요. 자, 이 부분 어디서? 자, ifNoR이죠. 오라클 SQL도 우리가 사용하는 SQL과 당연히 지금 MySQL SQL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이런 게 달라요. 오라클은 ifNoR이 아니에요. 오라클은 다른 함수예요. 함수 이름이. 오라클은 ifNoR이라는 함수가 없습니다. 이건 MySQL 함수예요. 그리고 자, ifNoR, 자, 여기 max를 적용을 했을 때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면은 자, null 표시가 나오고 화면에서도 그냥 대략 그냥 0 처리가 돼서 나오는데 오라클은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아예 이렇게 허용하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에 방금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max를 적용을 하고 플러스 1을 해요. 자, MySQL은 오류 발생시키지 않고 MySQL이 되게 유연해요. 그래서 그냥 0으로 이렇게 표시 처리를 해주는데 자, 우리 오라클이었다라면은요, 이게 벌써 빨갛게 화면 벌써 막 지저분한 화면 나옵니다. 오류라고 확 표시를 해줍니다. 자, 어쨌든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MySQL도 잘해야 되지만 오라클도 당연히 잘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더 오라클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 근데 MySQL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사실은 좀 더 쉬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MySQL로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MySQL 잘하는 사람은 오라클도 잘하고,
자, 하여튼 뭐 쓸데없는 얘기가 좀 길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요. 다시 이거 원복시켜야 되죠. 그래서 지금 약간 저도 생각 중이에요. 자, 뭐냐면은 MySQL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오라클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뭐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직 뭐 MySQL도 아직 덜 익숙하잖아요. 좀 더 약간만 좀 더 익숙해지고 그다음에 오라클을 좀 하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음, 됐어요. 이제 사원 번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질문도 있고 했고 중요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자, 입사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이요. 자, 이거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아무거나 날짜를 선택하시고 저장을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입사일이 월, 일, 년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게 약간 MySQL과 오라클이 좀 다른 부분인데 잠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이거 오라클은 이거 오류나거든요.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자, MySQL은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이게 오류가 날지 안 날지. 저장되네? 잠깐만. 아, 저장 안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저장된 것처럼 보이기는 저장 완료라고 떴는데 기본적으로 입사일 날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날짜가 안 들어갔어요. 그쵸? 저장 처리는 잘 됐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입력해 볼까요? 디자인부. 자, 입사일을 여기 있는 거를 선택을 해 볼게요. 여기 있는 거를 선택을 다시 한번 해 보시죠. 아무거나 선택을 해 보시고요. 자, 뭐야. 됐죠? 2020년 뭐 6월 달에 들어왔어요. 월 1년 형태로 기본 자, 우리 세팅된 그 달력을 선택을 하면은요. 이렇게 표시가 돼서 나옵니다. 자, 이거를 저장을 하면은 시스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월일 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연, 월, 일로 정확하게 줘야 돼요. 다시 한번 저장할게요. 저장 완료 메시지는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입사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0000 표시가 돼요. 잘못 들어간 거예요. 암호화 처리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은 뭐를 해결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뭐냐면은 필요한 거는 월, 일, 년이에요. 누가 필요해요? 세이브. 세이브할 때, 자, 세이브할 때 어디 있어요? 여기 인서트 장면 있죠? 여기 하이어 데이트 있구나. 하이어 데이트라는 변수에게 이게 여기에 세팅됨으로써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하이어 데이트라는 변수에게 들어가기 직전에 위에 뭔가 코드를 좀 이렇게 좀 해야 돼요. 자, 월일 년 형태로 넘어오는 데이터를 연월일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세이브해서 바꿔야 돼요. 또는 그렇게 하거나 또는 화면에서 아예 이거를 좀 건드려서 월, 일, 년 형태로 아예 나올 수 있게 월, 일, 년 형태로 나올 수 있게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자, 입사일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자, 세이브해서 이 넘어온 데이터를 바꾸든지 화면에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처리를 해야 되고요. 예, 당연히 둘 중에 하나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둘 다 알아야 되죠. 물론 둘 다 하지는 못해요. 앞에를 바꾸거나 뒤에를 바꾸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건드리지 말고 자, 뒤에 세이브 부분이거든요. 세이브에서 저장이 잘 돼야 되죠. 지금 넘어오는 거는 연, 월, 일이 아니라 월일 년 형태로 넘어오고 있어요. 중간에 슬러시도 돼 있고 그거를 바꿔야 돼요.
자, 위에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자, 12번 라인. 자, 화면으로부터 자, 이렇게 받습니다. 받게 되면은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만약에 크리스마스다라면은 12월 25일. 뭐 작년 크리스마스라면 2020.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넘어와요.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이게 세이브에서 하는 거라고 해서 그 뭐죠? 그 백엔드 개발자가 하는 건가? 뒤에서 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이거 다 화면이에요. 이거 다 화면 처리예요. 이거 프론트엔드 개발자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자, 백엔드는 다른 의미예요. 자, 보시면은 자, 어쨌든 저렇게 바꿔야 돼요. 이거 바꿀 줄 알아야 되죠? 아, 이게 오프라인 같으면은 자, 우리 대면 수업이면 여러분들한테 시키는데 자, 이거를 대면하지 못해서 내가 해야 되겠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 우리 이거를 위해서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이거를 위해서 무슨 연습을 많이 했냐면 스플릿 메소드. 스플릿 메소드를 통해서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아, 물론 스플릿 메소드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다른 메소드로도 바꿀 수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거, 가장 적합한 메소드는 스플릿 메소드예요. 자, 스플릿 메소드로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근데 날짜가 안 넘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입사일을 뭐 나중에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가 없는데 메소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사원번호 중복 체크, 이 중요한 것들은 일단은 우선 체크가 돼야 되는 것들이니까 냅두고 그 밑에 이제 기타 중요한 것들. 자, 인서트가 되기 전에 저 장면이 그려져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기타 데이터 세팅이 들어갑니다. 기타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자, 기타 데이터 세팅들이 쭉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은 먼저 자, 지금 뭐 하이어 데이터 if 자, 근데 널인데 데이터가 하나도 넘어오지 않았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 입력하는 사람이 입사일을 입력하지 않고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자, if higher date not equal null 그렇죠? 널이 아닌 경우 또는 or 그리고죠 and 그리고 공백도 아닌 경우 higher date 점 equals 공백 앞에 느낌표를 붙여서 공백이 아닌 경우 자, if문으로 정상적인 상황을 if문의 조건으로 둬서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분리를 해내겠다라는 거죠. 하이어 데이터가 널이 아니고 또 공백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넘어왔다라는 얘기고 일단 화면을 화면에서 월일년 형태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세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기타 세팅이라고 하지 말고 날짜라고 할게요. 날짜 세팅. 자, 적용하도록 해보도록 하죠. 자, 스트링 배열. 자, 스플릿 메소드 적용할 거예요. 자, 배열. 자, 그리고 변수는 뭐라고 그럴까? 어레이라고 할게요. 어레이 이퀄 higher date 점 스플리트. 자, 지금 날짜가 월일년 형태로 넘어오는데 아까 위에도 적었지만 슬러시로 중간에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오고 있어요. 그쵸? 자, 이거 그래서 구분자 뭐예요? 자, 구분자는 슬러시죠. 슬러시로 구분을 해내겠다라는 분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얘가 실행되는 순간 얘가 실행되고 결과론적으로 실행이 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애들이 탄생을 하게 되죠.
맨 앞에부터 자리 번호를 부여받게 되죠. 이렇게 생긴 변수가 탄생이 된다. 그죠? 자, 어레이 변수가 탄생이 되는 상황이고, 자, 값을 자, 스플릿 메소드로 예, 데이터를 쪼개서 그 값들을 배열 처리로 받는다라는 건데, 어쨌든 어레이 변수가 자, 결국에는 취하게 되죠. 자, 이렇게 값을 취하게 되고, 이 순서대로.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하이어 데이트의 연월일 형태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세팅하면 되죠. 하이어 데이트 이퀄 어레이 2번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어레이 0번 다 했어요. 아, 됐나요? 자, 이거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하는 거, 그쵸? 자, 이 스플릿 메소드 사실은 전에 우리 연습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좀 응용이 되네. 이제, 그쵸? 이제 사용이 되네요. 전에 우리 연습만 줄기차게 하다가, 물론 이것도 뭐 연습이기는 하지만, 연습을 따라서 실제로도 이렇게 코딩을 해야 하는 거니까, 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예, 실전과 같은 내용이 내용으로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자, 됐나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연월일이 제대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이름 홍길동 이순신 말고 또 누가 있어? 뭘로 하지? 김철수 있구나. 400. 자, 입사일. 자, 10년 전에 입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3월 1일 자, 입사일 자, 월 1년 형태로 지금 달력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세팅이 됐고요. 이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완료 나왔고요. 자, 됐죠? 예, 입사일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면은 대략 예,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자, 물론 어차피 우리 예, 나중에 이후에 수정하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이 약간 좀 변형이 될 수는 있긴 한데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자, 세팅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리스트에서 한 개 더 해야 돼요. 자, 뭐냐면은 아, 이거는 좀 나중에 봐야 되겠구나. 아, 최종적으로 목록 보시면은 부서가 부서 번호가 나오면 안 돼요. 이것도 부서 이름이 와야 됩니다. 부서 이름이 와야 돼요. 아, 지금 하여간 요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고요. 자, 이제 라이트죠? 자, 우리 등록하기 화면은 요 정도로만 세팅하도록 하고 자, 이제 됐고 자, 이제 이후에 대한 상황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후에 대한 거는 뭐예요? 지금 목록 출력은 아까 해놨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수정하기 화면과 수정 처리, 또 삭제 처리, 자, 이런 것들이 프로그래밍이 돼야 됩니다. 자,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하도록 할게요. 혹시 뭐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